하늘을 찌르는 산과 무한을 비추는 사막 사이에 시간이 잠든 듯한 곳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순수한 마법입니다. 초현실적인 풍경, 살아있는 전통, 그리고 침묵을 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우유니 소금 사막, 하늘의 거울. 볼리비아 고원. 심장부에는 하늘과 땅이 섞이고 수평선이 사라지고 침묵이 영혼과 대화하는 듯한 곳이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며 태양 아래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나는 끝없는 흰 바다입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며 바람은 얼굴을 스치고 소금 위를 걸을 때마다 땅이 숨쉬는 것처럼 바스락거립니다. 건기에는 소금 사막은 신이 그린 듯 완벽한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양탄자인 단단한 광활함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얇은 물층이 사막을 덮어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거울로 변모시킵니다. 하늘이 2배가 되고 갑자기 현실이 어디에서 끝나고 반사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구름이 발 아래 떠다니고 태양이 무한대의 선으로 녹아듭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에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 눈물이 소금 바다를 이룬 여신 투누파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설은 살라르의 멜랑콜리와 신성함을 더하고 저녁에 바람이 불면 여신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광경이 웅장합니다. 수천 개의 별이 젖은 표면에 반사되어 이중 우주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추위가 매섭지만 아무도 떠나고 싶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곳,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하늘 아래에서 시간은 멈춘 듯합니다. 우유니의 여성들. 하얀 사막의 힘과 아름다움. 소금 사막을 둘러싼 마을에서는 추위와 고도에 따라 삶이 느린 속도로 맥동합니다. 그곳에서 우유니의 여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화려한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닦고 칼날처럼 베는 바람 속에서 일하러 나갑니다. 그들은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삶이 요구하는 것을 인상적인 평온함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의 후손이며 시간, 가난, 그리고 현대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은 문화의 상속자입니다. 그들의 손은 작지만 굳셉니다. 그들은 손으로 소금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고원지대의 지도이고 눈빛 하나하나가 사막의 빛과 침묵을 담고 있습니다. 추위는 끊임없지만 서로 돕고 빵과 웃음을 나누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흑부엌에서는 따뜻한 수프와 코카잎의 향기가 공기를 채웁니다. 김이 나는 냄비와 옛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우유니의 영혼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일상을 저항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상인, 장인, 어머니, 그리고 주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작은 소금 조각상을 팔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걷고 어떤 사람들은 소박한 집에서 여행자들을 맞이하여 수줍지만 진실한 미소로 쉼터와 키노아 차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노력의 가치와 조용한 존엄성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인 둥근 치마, 두꺼운 양모 블라우스, 펠트 모자는 단순한 옷 그 이상이며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각 색깔, 각 자수는 이야기, 기원, 소속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시장이나 소금 평원의 가장자리를 걸을 때 그들은 무한한 흰색 위에서 춤추는 꽃처럼 보입니다. 라파스, 산 사이에 매달린 도시. 라파스는 자연의 모든 법칙에 도전하는 도시입니다. 해발 3,600m가 넘는 고도에 건설된 이 도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계곡과 산 사이에 다채로운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호흡은 짧으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대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수평선 위로 1, 2만이의 눈 덮인 봉우리는 침묵하는 존재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치 고대 수호자 같습니다. 멀리서 라파스는 세계 소용돌이처럼 보입니다. 회반죽이 칠해지지 않은 벽돌집들이 경사면에 쌓여 흑색조와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지붕의 생생한 퀼트가 됩니다. 해의 진역. 바람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구운 옥수수와 코카잎의 냄새를 풍깁니다. 도시는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파스의 가장 상징적인 교통수단은 미 텔레페리코입니다. 도시의 케이블카 네트워크는 희망의 실처럼 동네 위를 떠다닙니다. 객실 안에서 여행자는 발 아래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식민지 시대 교회, 암벽, 그리고 다채로운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아이들. 빈곤과 아름다움이 허락없이 공존하는 대조의 광경입니다. 거리에서 촐리타는 과일, 직물, 그리고 악의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을 판매합니다. 안데스 피리의 소리는 경적과 즉흥적인 복권을 외치는 목소리와 섞입니다. 볼리비아만이 이해하는 조직적인 혼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라파스는 산속에서 뛰는 심장이며 완고하게 살아있으며 추위이와 중력에 도전합니다. 문화와 믿음, 파차마마와 기독교 사이. 볼리비아에서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차가운 산, 건조한 계곡, 숨겨진 마을에서 볼리비아 사람들은 하늘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은 만물의 근원인 파차마마, 어머니 지구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돌, 모든 강, 모든 바람에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있고 인간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식민지화와 함께 도래했을 때 고대 상징들은 사라지지 않고 혼합되었습니다. 광장과 식민지 시대 교회에서는 가톨릭 성인들이 안데스 산맥의 신들과 제단을 공유하고 기도는 스페인어와 아이마라어를 혼합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동시에 코카잎을 땅에 바칩니다. 그것은 몸짓, 냄새, 침묵으로 이루어진 깊고 감각적인 혼성신앙입니다. 라파스에서 마녀시장은 이러한 혼혈 정신의 중심지입니다. 다채로운 천으로 덮인 가판대 사이에서 야티리스 전통 치료사 사는 사랑, 행운 및 보호를 위한 부적, 허브 및 물약을 판매합니다. 그들의 상품 중에는 희생과 감사의 상징으로 파차맘에게 바쳐지는 작은 미라화된 라마 테아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이국적이지만 볼리비아인에게는 신성합니다. 라 비르헨데, 라 칸델라리아 또는 오르로 카니발과 같은 종교 축제 기간 동안 이러한 신념의 융합은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가면 퍼레이드, 춤, 음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원성의 축하입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과 조상적인 것, 두려움과 기쁨. 볼리비아 신앙은 순수함을 추구하지 않고 균형을 추구합니다. 촐리타. 남성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여성. 오랫동안 볼리비아에서 촐리타가 되는 것은 수치심의 대명사였습니다. 풍성한 치마, 긴 따흔 머리, 중절모를 쓴 토착 여성들은 낙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편견에 시달렸고 특정 식당, 호텔, 심지어 버스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용기는 이러한 낙인을 자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촐리타들은 턱을 꼿꼿이 세우고 라파스 거리를 걷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저항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융합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산의 힘, 파차맘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상인, 정치인, 예술가이며 그들 중 다수는 시장에서 일하며 가족 전체를 부양합니다. 그들은 어깨에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눈에는 극복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웃음을 자아냈던 그들의 화려한 옷은 이제 권력의 상징입니다. 패션쇼와 문화 행사에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행진하며 편견을 정체성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촐리타 혁명은 외모를 넘어 육체적으로도 발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촐리타 레슬러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에랄토링에서 레슬링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풍성한 치마와 꽉 조인 따흔 머리를 한 그들은 뛰어오르고 회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군중 앞에서 남성 우월주의에 도전합니다. 매번 타격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억압을 해방합니다. 그 쇼는 강렬하고 유머와 연극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에게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긍정의 행위입니다. 촐리타들의 싸움은 정치적, 정신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존중을 요구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합니다. 색깔, 음악, 존엄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은 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볼리비아 여성의 역할을 다시 썼습니다. 안데스 요리, 고지대의 맛. 볼리비아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은 여행 속의 또 다른 여행과 같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음식 문화는 단순하면서도 깊고 산의 추위, 극한의 고도, 그리고 조상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각 요리는 시간을 견뎌온 재료인 퀴노아, 감자, 옥수수, 라마, 고기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진실함이 있습니다. 맛은 땅, 즉 파차마마에서 비롯되며 각 식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조용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데스의 황금 곡물이라고 불리는 퀴노아는 볼리비아 요리의 핵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척박한 경사면에서 재배되어 제국을 먹여 살렸고 오늘날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삶거나 튀기거나 수프나 샐러드로 만들어도 퀴노아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또 다른 필수 재료는 감자입니다.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수백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추위로 자연적으로 탈수된 감자인 추뇨가 있는데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맛있는 스튜에 사용됩니다. 라파스의 시장에서는 가판대 곡물, 허브, 안데스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타마릴로 주스, 바삭한 엠파나다, 고기, 올리브, 향신료로 채워진 페이스트리인 살테냐를 제공합니다. 향기가 강렬하며 맛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듭니다. 고도의 추위가 몰려올 때 땅콩, 감자, 고기 조각으로 만든 뜨거운 마니, 수프 한 그릇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결이고 교감입니다. 가족들은 불주위에 모여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나눕니다.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파차맘에게 바치는 발효 옥수수 음료인 치차로 감사를 표하는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문명의 발상지.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의 해발 3,800m가 넘는 고지대에 티티카카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항해 가능한 호수이자 전설에 따르면 잉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강렬한 푸른빛 표면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하고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움직입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침묵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마치 오래된 기도 같습니다. 안데스 산맥 사람들에게 티티카카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성한 존재이자 신들이 인간을 관찰하는 거울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태양의 자손인 최초의 잉카인 만코, 카팍과 마마 오클로가 그곳에서 나타나 쿠스코 제국을 세우도록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물은 기원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조상들이 부르는 목소리라고 하며 모든 것이 물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호숫가에는 작은 공동체들이 계절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호숫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 토토라로 자신만의 떠다니는 섬을 짓는 우로수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섬 위에 집,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모두 같은 재료로 짓습니다.
그곳을 걷는 것은 파도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살아있는 매트리스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성들은 수세기 전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아하게 토토라베를 졌습니다. 티티카카의 삶은 단순하지만 시로 가득합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황금빛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남자들은 송어를 낚고 타는 장작 냄새가 차가운 바람과 섞입니다. 관광의 영향, 보존과 생존 사이. 볼리비아의 관광은 알티플라노의 바람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먼지도 일으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볼리비아는 살라르데 우유니와 티티카카 호수를 중심으로 초현실적인 풍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 명의 여행객이 완벽한 사진, 즉 하늘의 반영, 소금 위로 지는 해 무한한 침묵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아름다움 뒤에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균형이라는 복잡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유니에서 관광은 주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켜 넣습니다. 오래된 광산 마을은 여관, 식당, 여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에게 관광은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유입량 증가는 쓰레기 축적, 토양 마모, 매일 사막을 횡단하는 차량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거울의 마법은 인간의 흔적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의 무질서한 성장과 폐기물 투기는 호수에 취약한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익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부 가족은 지역사회 관광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방문객을 집에 초대하고 전통 음식을 요리하고 아이마라 문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따라서 관광객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배우고 존중합니다. 라파스 인근 산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세기 동안 도시에 물을 공급해온 빙하가 이미 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하지만 농부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눈이 적다는 것은 생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리비아 정신, 자부심과 저항. 볼리비아에는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단지 느껴질 뿐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바람 한 줄기, 돌멩이 하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깃든 자긍심, 고집, 부드러움이 뒤섞인 고요한 에너지입니다. 볼리비아의 정신은 추위와 가난에 맞서는 투쟁,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삶을 기념하는 것에 대비해서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항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세상이 황량해 보여도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공기가 희박하고 땅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 착취와 불평등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화의 빛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촐리타의 얼굴, 안데스 플루트의 음악, 축제 기간 동안 울리는 봄보의 웅장한 소리에는 죽음을 거부하는 고대의 힘이 있습니다. 마치 각 음표가 우리는 여기에 있고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파스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서두르지만 결코 목적 없이 걷지 않습니다. 코카잎을 파는 상인, 정치 토론을 벌이는 학생, 버스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혼돈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조화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어려움을 예술로, 한계를 창의성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토록 매력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볼리비아의 자긍심은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사람, 파차마마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자긍심입니다. 볼리비아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거울입니다. 소금, 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단순함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음 여행에서 우리와 함께 지구의 또 다른 마법 같은 곳을 발견하십시오.